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음의 천정기라는 고전 수필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신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인이고 또 정치가예요. 또 춘천에 유배된 첫 해에 지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초에 지은 작품이고요. 글쓴이가 이제 새로 판 우물을 이제 제재로 삼았고요. 천정이란 말은 우물을 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기라는 것은 또 한문 고전 수필의 한 갈래라고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신음이 귀향살이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이 맑은 물을 마시면서 느낀 소감을 적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 나오는 정계의 각 효사에 비유한 내용의 글이라고 하네요. 또 신음은 또 호난설원의 남편 있죠? 이 규원가에 나오는데 이 김성립이 이종 사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성립은 또 허균의 매형이죠. 이렇게 문인들끼리는 또 다 연결돼 있네요. 조선의 4대 문장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홍시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 꼭 같이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산천의 뭐 눈이 오니 같은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품에 들어갈까요? 이렇게 우물을 떠올리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손님과의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요. 손님의 주장이 나옵니다. 자, 얼마 뒤 한 손님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체적인 구성을 알 수가 있고요. 주역의 우물괴를 보면 하면서 이 주역의 책을 또 인용하는 겁니다. 군자가 우물의 덕을 본받아서 백성들을 또 위로하고 서로 돕게 상부상조란 말 하거든요. 권면, 근면하도록 권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한다라고 하였지요 라면서 인용을 지금 합니다. 인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네요. 정계라고 하는 건요. 여기 정계라는 것은 주역에 64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48번째에 있는 유교의 기호가 이제 바로 뭡니까? 정계입니다. 그래서 괴명이 나온 거고요. 정말 우물이란 길러줌이 끝이 없답니다. 우물은 만물의 생명을 길러주는 물이지 않습니까? 즉 생명수의 무한한 원천이요 우물의 본질적 속성을 지금 제시했네요. 자, 우물이 길러준다는 말은 제 자신을 돌본다는 게 아니라 백성을 돌봐준다, 보살핀다는 뜻이죠. 백성을 돌보는 이야말로 군자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연세법을 써서 우물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물괴 처음에는 우물물에 진흙이 있어 먹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는 우물의 산골짜기에 있어 동이가 깨진 것처럼 물이 아래로 샌다라고 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우물바닥을 쳐낸다라고 했다. 다시 그 다음에는 벽돌을 쌓는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르러서 비로소 먹는다 하면서 우물에서 물을 먹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제시했네요. 다시 그 다음에 이르러서야 또 널리 베푸니 크게 선하다라고 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아주 그 긴 나열을 좀 통해서 했고, 결론은 여기죠. 우물의 효용이 크다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물의 효용을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죠. 우물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실로 험난하고 복잡하다 하겠다라고 이 내용을 갖다가 한 방에 정리한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당시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데라고 한 거여서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한 거예요. 이미 바닥을 쳐낸다는 것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얘기겠죠. 벽돌 쌓고 물 길어 먹고 널리 덕을 베푸는 일이야 노력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될 테지요. 그렇죠? 이를 그대 상황에 빗대자면 유추 중요합니다. 설명 방식, 비유, 확대된 비유를 유추라고 합니다. 그대가 깊이 도를 간직하고 담뿍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어떤 덕성을 인식을 한 겁니다. 애처롭게 쓰이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처지가 지금 상대방의 대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있지만 어떤 사장된다. 능력이 쓰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마치 비유를 썼죠. 우물이 감추어져 쓰이지 못한 상황. 그렇죠? 은둔이라고 합니다. 은둔. 포이지사라고 합니다. 포이지사. 그렇죠? 숨어 사는 선비. 벼슬을 하지 아니한 가난한 선비들을 포이지사라고 하는데, 실로 비슷하다 하겠소. 하지만 우물괴의 마지막을 보면 크게 선하고 길하여 우물의 도가 이루어졌다 하였으니, 임금이 만약에 명철하다면, 그렇죠? 명철, 총명하다면 복을 받게 된다. 그렇죠? 임금이 명철해서 복을 받게 되면
이 가정적 상황을 제시했어요. 덮여있던 운물이 파여 쓰이게 되는 것처럼, 그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비유를 썼어요. 그대 역시 널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요. 유능한 인재 등용의 희망을 지금 제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우리 상대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선비인 우리 그 중요한 주인공의 말을 한번 볼까요? 필자의 대화 중요하겠죠? 이 대답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의 장황한 말, 장황하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말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는 웃으며 이렇게 껄껄 웃으며 말했다. 고을은 옮겨도 우물은 옮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썼어요. 그러니 우물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물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야 물이 깊기를 바랄 터이고 우물물을 길어간 사람이야 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길 바라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이죠. 우물이야 무엇을 상관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묻는 장면이 여기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우물은 차면 내어주고 누가 길어간다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할 까닭이 없고 비면 받아들이므로 아무도 길어가지 않는다고 또 항상 비어있을 까닭이 없다라는 그 이치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에서 세상에 널리 쓰여서 내면의 덕성을 잃지 않고 또 세상에 쓰이지 못해 응거할 때도 내면의 덕성을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하는 삶의 자세를 지금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길어가거나 말거나 우물이 무엇을 개의하겠냐 관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한자로 오관불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관불언. 남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태도, 그렇죠? 관심 없이 항상성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우물은 군자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물물은 군자가 내면에 갖춰야 될 덕과 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만든 우물은 사거리 큰 길이라는 것은 출사, 즉 선비가 이제 어떻습니까? 벼슬아치가 돼서 세상에 쓰이게 되는 거죠. 이걸 출사라고 합니다. 잊지 않고 깊숙한 산골짜기에 있는지라,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사는 선비를 얘기하는 거, 거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출사와 대비된 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사와 은사의 모습을 제시했네요. 상반적으로. 여러 가게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인재가 쓰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리에 잡혀있지 못하고 기이한 사람이나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귀양살이 온 유배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외진 곳에서 외진 곳에서 있어가지고 널리 쓰이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상 와 있어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쓰이는 그런 사람을 지금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생김새나 쓰임새가 실로 나의 처지와 비슷하긴 하지요. 필자의 처지와 상황을 우리가 이 필자 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쓰이고 버려짐이야. 이 우물의 처지와 똑같지만 모든 일이 조물주에게 달린 것이니, 그러니까 이 운명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천리에 순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뭘 상관하겠냐, 천명에 의해 따라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고전수필인데요. 설, 기, 여기서 이제 기로 나옵니다만 설도 많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참화설이라든가 슬견설, 이옥설 등 다양한 설들이 있거든요. 그 교훈적이고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는 이제 어떤 사건을 기록한다는 의미의 그 기자입니다. 이 기자를 보시면 알겠죠. 이건 말하기가 중심이 기록한다는 거죠. 이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고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어떤 기념비적인 글을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 작품이니까요. 한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이제 교술갈래로서 고전수필이고요. 출세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가 작품에 드러나 있고 유추, 논쟁, 비유, 대비, 교훈, 성찰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 작품도 역시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6작품 총 252문제 중에 어떻습니까? 57문제, 굉장히 많은, 가장 많은 문제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 OX 유형이니까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를 좀 하셔서 학교 시험에 대비를 만반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신음의 천정기라는 교술갈래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가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